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정권을 위해 남북 외교 대결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하면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기적과 진화하는 민주화 과정을 목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 죽다가 살아난 김정일은 자기가 이러다간 얼마 오래 못 살 것이라는 걸 알고 누구도 모르는 김정은 자기 아들을 베일에서 꺼내서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오늘 현 시점까지도 김정은은 이 명분과 말하자면 지난 시기에 보여준 후계자로 될 수 있다는 능력, 명분과 정체성이 뚜렷이 못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자기를 백두혈통이라는 건 난 김정일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계자로 돼야 돼.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집권 5년 차가 된 오늘까지도 자기 어머니 생모 이름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5년 만에 김정은이 만들어낸 내부 강연 제강에 하면 김정은의 어머니를 성군 조선의 어머님 이렇게만 공개했지 이 어머님이 이름이 뭐며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온 그 늙은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현재 떳떳하게 주민들에게 자기 정체성과 명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의 백두혈통의 허구성입니다. 북한과 북한 외교 전반을 가장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 올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있은 유엔 인권비사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공식표 대결을 포기하였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서 공식표 대결을 포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북한 인권 공세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결국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 김정은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긴다고 이름을 찍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저 리더십 이렇게 반영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김정은이 이름이 들어갈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형사재판소에 넘기느냐 마느냐 문제가 왜 중요한가? 북한 일반 주민들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또 외부 세계에서 이렇게 김정은을 무슨 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문제가 유엔에서 토의된다는 사실 자체도 단 만일 김정은이 그 무슨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애들도 재판에 나선다는 건 뭘 잘못한 범죄자가 끌려가는 걸 보고 재판에 나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재판에 끌려간다. 이것은 곧 김정은이 범죄자라는 걸 의미하며 김정은이 정권의 미래가 없다는 걸 직선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이 세 글자가 유엔 결의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와서 지난 시기와 뭐이 달라졌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포 선행 통치.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공포감을 앞에서 먼저 나가며 조성해라. 그래서 밑에 있는 일반 대중이 들고 일어날 꿈도 꾸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공포 선행 통치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올라가서 군복을 다 입고 공식 군복을 착용하고 총을 여기다가 차고 신분증을 후일하고 들여보내는데 들여보내 사람들이 들어가는 로정에 기관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김정은 만세를 외치려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기관 총구를 겨누고 그 기관 총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일 이자 그 감시 문제에 대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공포 이런 통치와 감시 체계는 북한인들이 가 있는 모든 곳 말단까지 다 미치고 있습니다. 대사가 있고 그 밑에 두 번째로 직급이 높은 외무성 파견 외교관이 당비서 겸 안전대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감시를 장악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의 행태를 보면서 태양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노예 생활이 또다시 40년, 50년 지속되어 자기 손자, 증손자 대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 완성 시간표까지 정해놓고 위험천만한 핵질주의 마지막 직선주로에 들어섰습니다. 만일 김정은이 손에 핵무기가 쥐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김정은이 핵인질로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한 몸 어디 숨길 데도 없는 우리 자그마한 영토는 잿더미로 변해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차단된 조건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만일 어느 한 순간에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날 북한은 스스로 물먹은 담벼처럼 허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나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의별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좋지만은 북한이 인터넷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 들어가서 현 김씨 일가의 그 허구성이 밝혀지는 날이면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 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본 사람은 뭐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못 봤던 사람은 없어요. 다 봤으니까 아마 다 봤겠죠. 지하철, 공공버스 이런데 다 북한에서는 백공구, 109, 백공구 소조들이 다 나가가지고 수시로 젊은이들 지나가면 수시로 선전화 검열하거든요. 선전화 검열하면 거기에 한국 말투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북한 애들은 지금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처녀총각이 연애할 때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거야, 그다음에 뭐 크크크 이런 북한엔 전혀 없던 표현들 쓰는데 영화를 보고 애들이 흉내내거든요.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저녁에는 집에서 이불을 쓰고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이 너의 제대로는 물먹은 담벼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공포에 눌려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미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청탄석을 뚫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탈북 면허증이 쥐어져 있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어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북한 외교관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숭고한 사랑마저 악용하여 자식들을 북한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김정은을 순한 양처럼 따르지만 말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납시다. 그 길만이 훗날 자식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길입니다. 탈북민 여러분,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김정은 정권에 이미 파열구를 낸 통일의 선봉투사들입니다. 움지를 박차고 나온 3만 명 탈북민의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울려 퍼질 때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